오늘 이제 둘째 날이 됩니다. 교재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번째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이란 말이 참 애매할 수 있어요. 파일 시스템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우리가 내 컴퓨터에 가보면, 내 컴퓨터를 열어보거나 또는 문서창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폴더가 보이고 파일이 보이잖아요. 그럼 과연 이 사진은 정장 이렇게 옷 그림, 시계 그림은 과연 여기에 있는 걸까? 여기에 있는 걸까? 그리고 얘를 삭제하면 실제로 얘가 여기서 삭제가 되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자료를 보관해두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록하는 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명부를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신발장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에 거기에 구두가 놓여 있고 운동화가 놓여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운동화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운동화는 거기 있어요. 그러나 신발장 겉에 있는 목록표에다가 신발이 여기 있어요 라고 기록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공간 따로, 그 데이터가 놓여 있는 공간을 기록한 명부 따로, 그렇게 컴퓨터는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는 파일을 삭제하면은요, 실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명부에서만 줄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해하시기가. 그래서 과거에는 삭제 명령을 걸면 실제 데이터는 사라져요. 안 보이는데 그것이 명부상에서만 삭제된 거라. 실제 데이터는 있고, 그때 삭제된 명부로 해서 그 줄친 것만 지워주면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윈도우 이전에는 복잡했었어요. 사용자들이 불편하게. 그래서 윈도우로 넘어가면서 휴지통이라는 이제 도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삭제를 걸면은 얘가 휴지통에 가게끔. 그럼 휴지통에서 꺼내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소비자들이 좀 편하게 써보라고. 네.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을 기록을 해둬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뭐를 수정을 하던 삭제를 하던 복사를 해서 붙여넣던 간에 이동을 하던 간에 그 자료가 실제 어디 있는지를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FAT 메모를 좀 할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FAT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파일이 allocation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표다 이런 거예요. 마치 출석부처럼 아무개라는 분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다 찾으러 다니지 말고, 우리 커말 자격증반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면 되죠? 출석부 보면 알잖아요. 그럼 여기 홍길동 씨가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FAT다. 파일 시스템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파일 시스템이 처음에는 16비트 방식으로 저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32비트 방식으로 늘어났어요. 32비트가 더 빨리 움직여요. 예. FAT 16 방식, 그 다음에 FAT 32비트 방식 이렇게. 지금은 FAT 16은 거의 안 쓰고요. FAT 32 방식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는 다 NTFS라는 방식을 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 어떤 거든지 100% NTFS를 써요. 윈도우 7, 8, 10 이런 것들은. 근데 USB 메모리는 달라요. USB 메모리는 FAT32를 쓸 수가 있고 NTFS를 쓸 수가 있고. 그러면 NTFS는 뭐냐? NTFS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NT가 사용하는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NT는 뭐냐면, NT가 또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NT는 서버용 윈도우 이거예요.
뉴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인데, 서버가 뭘까요? 서버? 서비스해주는 컴퓨터가 서버예요. 우리가 네이버에 로그인 하죠.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그러면 네이버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내가 검색 서비스를 하면 네이버 검색한 거를 보여주고, 내가 전자우편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전자우편 온 거를 서비스해주고, 그렇죠.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들이 다 서버예요. 서비스해주는 컴퓨터예요. 나는 클라이언트라 그러지. 내가 접속한 내 컴퓨터는 클라이언트고, 네이버, 구글, 다음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은 다 서버라 그래요. 근데 서버들은 사실은 윈도우를 잘 안 써요. 서버들은 거의 다 리눅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해요. 그런데 MS사는 윈도우용, 서버용 윈도우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NT라고 불러요. 우리가 생각하는 윈도우 7, 이거는 클라이언트용 윈도우고, 윈도우 2008, 윈도우 2012 이런 거는 서버용 윈도우고. 윈도우도 종류가 많아요. 개인용, 클라이언트용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서버용 윈도우 NT는 가격도 비싸요. 뭐 150만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쓰면 어떨까? 하등에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 컴퓨터가 못 따라가, 걔를. 서버를 못 따라가. 서버용 윈도우를 못 따라가. 근데 서버는 클라이언트보다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서비스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서버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 자체도 성능이 좋아야 돼. 윈도우만 좋은 게 아니라 기계 자체도 좋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한 대 서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접속을 해서 요청을 하면은 이 NT가 그거를 착착착 관리해줘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FAT 방식을 가지고 사용할 때보다는 더 빨라야 된다. 더 빨라야 된다. 느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든 게 NTFS라는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이 NTFS가 지금은 다 적용돼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NTFS라고 돼 있죠. 그냥 봐서는 몰라요.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NTFS라고 써 있어요. 제 USB 메모리도 NTFS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신 USB 메모리 있잖아요. 그 USB 메모리 꽂아보시면 나와요. 이게 NTFS인지 FAT32인지. 근데 지구상에 판매하는 모든 USB 메모리는 다 FAT32로 나와 있습니다. 공장에서. 근데 이거를 NTFS로 포맷을 시키시면 빨리 움직여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스마트 기기 여기에는 접속이 안 돼요. 또 NTFS로 해놓으면. 그러니까 제 USB 메모리 쟤는 여기 제 스마트폰에 OTG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못해요. FAT32로 포맷을 해놓으면 제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자료를 스마트폰에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 멈췄다 빠졌다 그러네. 그러니까 약간 특성은 있다. 약간 특성은 있다.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 거를 볼까요? 그러니까 NTFS를 해주면 좋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예.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도록 섹터를 찾아볼 수 있도록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FAT16에 비교해서 NTFS가 좋아진 건데 얘 장점이 아닌 것 첫째,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좋은 거죠? 예. 안정성이 향상된다. 좋은 말이고요. 빨리 작동된대요. 좋은 말이죠. 그렇죠? 자, 4번에 뭐냐면 리소스, 시스템 리소스는 뭐냐면 뭐를 사용하려면 자원이 있어야죠. 내가 자동 판매기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려면 동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원이야, 자원. 리소스라는 거지. 근데 그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것보다는 적게 필요한 게 좋은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100원 넣고 먹는 게 좋지 500원 넣고 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말이 좋은 건데 최대화한다 그러면 와 뭐가 최대화하니까 좋은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번째가 틀렸다. 자, 그 다음 부팅.
부팅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부팅. 부트 스트래핑의 줄임말이에요. 부팅이란 말은 부트 스트래핑,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부트 스트랩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부트 스트랩. 혹시, 과거에 우리 목동들이, 황야. 서부 텍사스 이런 데서 목동들이 부추를 신죠. 가죽 장화. 이거를 신으려면은 뒤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는 손잡이가 있어요. 뭐 등산화나 운동화에도 있죠. 그렇죠. 얘를 잡고 발을 쑥 집어넣으면 쏙 들어갑니다. 그렇죠. 빨리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도구를 만들어요. 그거를 부트 스트랩이라 그래요. 부트 스트랩이라는 단어의 뜻이 장화, 가죽 장화, 부추, 운동화의 손잡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걔를 잡고 발을 슉 집어넣으면 발이 쑥 들어간단 말이야. 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줄여서 부팅한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윈도우가 컴퓨터를 켜서 뭐를 한다? 바탕화면이 쫙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 부팅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그 부팅하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좀 적어 드릴게요. 글자가 좀 너무 커서 좀 줄여 놓을게요. 글자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 정도 크기도 보이시죠? 예, 좀 줄여놓고 볼게요. PC에 전원을 ON하면 바로 부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메인보드 내에 있는 CMOS 롬에 의한 포스트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포스트라는 말은 뭐냐 이거죠. 또 포스트라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이거예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를 딱 전원을 켜자마자 컴퓨터가 윈도우로 착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메인보드 안에 있는 CMOS 롬이라는 게 있는데 CMOS 롬 이 안에 포스트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남겨져 있어요. 사람은 학습을 하지만 애기들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출생한 바로 신생아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걔네들도 울고 부르잖아요. 배워서 그런 거 아니죠?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우리 컴퓨터도 메인보드 안에 기본적인 기능은 있어요.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를 합니다. 하드디스크가 몇 개가 있는지 없는지, 키보드가 꽂혀 있는지, 인터넷선이 연결이 됐는지, 모니터가 하나가 연결되는지, 두 개가 연결되는지, 그런 걸 다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보조기억장치. 여기서 말하는 보조기억장치는 뭐냐면 윈도우가 설치된 보조기억장치.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드디스크라든지 또는 SSD라고 하는 장치를 보통 많이 써요. 보조기억장치 내에 부트 영역을 호출을 합니다. 전원을 딱 켰는데 메모리가 없어. 컴퓨터 안에 삑삑삑삑삑삑 이런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사를 왔는데 흔들렸어. 차에 의해서 흔들렸어. 그러니까는 접촉되는 부속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원을 딱 켜면 뭐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삑삑삑삑 무슨 소리가 나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다시 꾹꾹꾹꾹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전원을 끈 상태에서, 켠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다시 전원을 켜보면 삑! 3번 소리가 나죠.
만약에 삑 한 번 소리가 나면 오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계속 삑삑삑삑 거리면 뭐가 불안한 거예요. 안 돼,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삑 소리가 나면서 경쾌한 소리가 나면은 그때 얘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영역 내에 있는 부트 영역을 불러요. 야, 이제는 내가 할 일 끝났으니까 네가 해라 라고 하죠. 그럼 이 부트 영역에서 부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부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모르고 또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구매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단 말이야. 새로운 하드를 샀으니까. 그러면 부트 영역을 호출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부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거라면 짠 하고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탕화면이 착 등장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부팅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팅을 할 때 CMOS 영역에 의한 포스트 작업은 우리가 못 건들고 윈도우에 있는 영역을 부팅을 할 때 전원이 딱 켜지자마자 F8번 키를 콩콩콩콩 이렇게 눌러주면은 한 번만 눌러도 되는데 언제 누를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F8번을 이렇게 눌러줘요. 예. 그러면 무슨 메뉴가 이렇게 쫙 뜹니다. 여러 개 메뉴가 떠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안전 모드, 영어로 나와요. 세이프 모드, 뭐 우리말로 나오기도 하고 안전 모드, 네트워크 연결, 안전 모드, 무슨 모드, 뭐 여기 안전 모드 명령 프롬프트 사용, 뭐 이렇게 컴퓨터 복구, 뭐 부팅 로깅 사용 이런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없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 메뉴가 자동으로도 뜹니다. 한참 작업하고 있는데 정전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정전이 해결이 돼서 다시 전원을 켜면 부팅 메뉴 떠요. 복구 모드로 갈래요? 정상 모드로 갈래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복구 모드로 가겠다고 뜨고 복구 모드로 안 가도 될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가 정상 모드로 가겠다고 화면에 떠요. 그럼 키보드로 오르락 내리락 해서 엔터를 탁 치면 이제 쫙 부팅이 되는 거죠. 정상적일 때는 상관이 없고. 자, 안전 모드라고 하는 거는요. 인터넷도 안 되고요. 사운드 카드 소리도 안 나고요. 예. CD롬도 안 되고 USB 메모리도 안 되고 뭐 프린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안전 모드는. 그리고 탁 키면 800이 600이라는 해상도로 떠요. 화면이 조금 안 이쁘죠. 예. 우리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는 가로가 1600짜리예요. 1600짜리. 근데 그게 절반만한 크기로. 글자가 2배 크게 나오겠죠. 그렇죠. 가로 세로 2배. 가로 세로 2배니까 4배 큰 글자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양쪽 모서리에 안전 모드라고 딱 떠요. 그러면 뭐다? 아, 컴퓨터 상태가 안 좋구나.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안전 모드라고 딱 떠요.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데 안전 모드라고 떠요. 그러면 이때는 앱이 작동이 안 돼요. 전화 거는 거는 가능한데 나머지 앱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전원을 꺼서 다시 켜줘야 돼요. 그럼 정상 모드로 떠야만이 작동이 됩니다. 자, 부팅 로깅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부팅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한 10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부팅을 해요, 사실은요. 1단계 통과, 2단계 통과, 3단계 통과, 4단계 통과해서 한 10단계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짠 하고 화면이 나오는데 컴퓨터가 자꾸만 중간에 멈춰. 바탕화면이 안 열려.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부팅 로깅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내부에 여기 ntbootlog.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에 1단계 통과, 2단계 통과, 어느 단계 통과했어요 라고 메뉴가 쭉 찍혀 나갑니다. 기록이 돼요, 자동으로. 그럼 내가 컴퓨터가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컴퓨터에서 부팅 로깅 사용을 해서 그 기록된 보고서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아, 내 컴퓨터는 어느 단계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근데 알아도 어려워요, 솔직히.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상 없이 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꼭 이딴 걸 물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거기에 표준 모드니 뭐 이런 거 있죠?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 모드라는 것도 있죠.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 모드는 640에 480이래요. 시험에는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안전모드는 800에 600. 저해상도는 640에 480. 옛날 우리 캠코더 있죠? 비디오 테이프. 그거로 촬영하면 640에 480 나와요. 우리 집에 있는 디지털 TV 있잖아요. 얘는 가로가 1920이에요. 700. 그 다음에 DVD 있죠? DVD 영화. DVD 영화가 720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1280이고요. 1080. 그 1920짜리 모니터 TV인데 드라마는 1080으로 보이고 DVD는 800 정도, 720 정도로 보이고 또 저해상도는 640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상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디카로 찍으면 내 거는 뭐 1200만 화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가로가 4000이다 30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수평 해상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로 해상도 우리 강의실은 1600 최대 1600 UHD라고 들어보셨어요? UHD? 그거는 가로가 3840 1920의 2배 굉장히 섬세한 거죠?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그거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어떨까요? 아주 신바람 나죠. 근데 옛날 텔레비전 있잖아. 브라운관은 가장 좋아도 800이야. 그냥 그런 브라운관으로 DVD를 보면 어떨까? DVD는 720이고 브라운관은 800이니까 궁합이 적당히 맞죠.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 TV는 1920인데 DVD를 보면 어떨까? 디지털 TV에다가 DVD를 연결해서 보면 해상도가 푹 죽지. 예. 해상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 보면은 가로 해상도 이렇게 펼쳤을 때 2560. 뭐 갤럭시 S7 이런 거는 보니까는 뭐 거의 4000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해상도 굉장히 넓어요. 높아요. 그만큼 화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기 문제들 나와 있는 거는 꼭 좀 읽어봐 주셔야 되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답은 밑에 나와 있어요. 부팅 선택하는 키는 뭐다? F8번. 그럼 F1번은 뭘까? F2번은 뭐고, F3번은 뭐고, F10번은 뭐고, F12번은 뭐고, 어떤 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책에 뭐라고 써있어요? F1번은 뭐라고 써있습니까? 도움말을 부를 때 쓴다. F2번은 이름을 변경할 때 쓴다. F3번을 누르면 검색창이 나타난다. F5번은 새로 고침. 최신 정보로 고친다고 되어 있죠? 새로 고침.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을 하다가 인터넷 중간에 끊겨. 중간에 인터넷 끊겨. 그래서 뭐가 나오다가 말았어. 밑에 보니까 뭐가 안 나와. 이럴 때 있어요. 그때 F5번을 딱 누르면 새로 고침, 요거 새로 고침이라고 되어 있죠? F5번. 얘를 누르면 변경된 것들이 다시 쫙 깨끗하게 나온다 이거지. 우리 스마트폰도 뭐를 누르면 통신이 연결되지 않으면 중간에 끊기잖아요. 일부 보이다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도돌이 화살표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눌러주면 새로 고침이 돼요. 스마트폰은 그거를 누르는 거고 우리 컴퓨터에서는 마우스로 누르는 건 아시잖아. 뭔지 이거는. 근데 키보드로는 F5번이다. F5번. 자, 그 다음에 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다 외우셔야 돼요. 저는 뭐 안 외워도 돼요. 왜? 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외우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눌러보셔야 돼. 이거 눌렀다고 해서 고장나지는 않으니까. 딜리트는 안 눌러도 돼. 지워지니까. 그런 거 빼놓고는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Alt키 누르고 좌우 화살표를 움직이거나 이런 거. 그다음 Alt ESC, Alt Tab 뭐 이런 거. Alt Enter. Alt Enter는 속성 대화 상자를 표시할 때 쓰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내 컴퓨터 있잖아요.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속성이라고 있어. 속성.
이걸 등록 정보라고도 하는데 이때 Alt, Enter를 치면 그게 돼요. 키보드로. 우리가 키보드로도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키보드로도 이렇게 하면 움직여지잖아요. 이렇게 움직여지고 엔터를 치면 작동이 되고 닫고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키보드로 할 때 Alt, Enter 치면 바로 그것이 오른쪽 눌러서 속성과 같다. 마우스로 하는 건 대부분 아시잖아요. 클릭, 더블 클릭,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바로가게 메뉴 부르는 거 이런 거 다 아시는데 키보드는 무궁무진하거든요. 방법론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마우스로 클릭하는 건 시험에 안 나. 더블 클릭하면 뭐가 될까요? 뭐를 선택하기 위해서 클릭, 뭐 이런 걸 시험에 내기는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있는 걸 시험에 내는 거죠. 그 다음에 Alt 스페이스바 뭐 이런 거. 그런데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Alt F4. 내가 인터넷 하다가 에이 이거 닫을 거야. 그럼 Alt F4 누르면 닫히는 거예요. 닫기 명령입니다. 닫기 명령. 바탕화면에 가서 Alt F4를 누르면 시스템 종료가 돼요. 바탕화면은 닫는 게 없잖아요. 바탕화면에 가서 닫기 명령이라는 게 시스템 종료한다는 뜻이죠. 근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프린트 스크린 키가 뭐냐 이거지. 프린트 스크린 키. 요거 어디나 찾아보세요. 프린트 스크린 키 키보드에 어디나 찾아보세요. F12번 오른쪽에 있죠. PRT-SC라고 돼 있죠. 네. PRT-SCN이라고 적혀 있는 키도 있고 PRT-SC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다 길게 나와 있는 키는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시스템 리퀘스트라는 거고요. sysRQ라고 써 있죠. 그건 시스템 사항을 요청한다 그래서 시스템 리퀘스트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그냥 보통 그거 잘 안 쓰죠.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요. 그럼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있죠. 이 화면. 이 화면을 제가 복사한 거예요. 여기 프린트 스크린.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 가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제가.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어디 갔어? 편집에 가면 붙이기 있죠. 딱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좀 전에 봤던 화면이 붙었죠? 메모장. 요 메모장도 프린트 스크린 키를 딱 눌러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붙이기 하면 그대로 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어. 계산기 같으면 조그맣잖아 이거요. 그런데 이거를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고 여기다 다시 붙이기 누르면 계산기가 아니라 주변까지 다 복사가 되지 않습니까?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딱 요거만 내가 복사하고 싶어. 요 창만 요거만. 그럴 때 Alt 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활성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활성창이라는 거는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화면. 화면이 겹겹이 쌓이잖아요. 그때 제일 위에 놓여 있는 화면. 크던 작던 간에 그거 하나만 복사하는 거.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계산기만 떡 안에 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쓰죠? 이 계산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책 만들 때 그렇게 하잖아요. 계산이 돼요? 예?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지, 이거는. 이건 화면만 넣은 거지.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3은, 그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Alt 프린트 스크린 누르고,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붙이면은, 어디 갔어? 여기 나왔다. 8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복사해서 붙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컴퓨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엑셀 창에서 뭐를 누르면 무슨 화면이 나오고 그런 거를 책에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책 같은 거 여기 보면 뒤에 문제 같은 거 볼 때 컴퓨터 창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컴퓨터 그림 같은 거, 화면들이. 그럴 때 Alt 프린트 스크린 키나 프린트 스크린 눌러가지고 그걸 또 이제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책을 이렇게 아래 한글에다 써가지고 출판사로 보내면 출판사 편집팀들이
보기 좋게 쫙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자가 책을 쓰는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예쁘게 못 만들잖아요. 원고만 보내주면 되지, 원고만. 그러면 그네들이 아주 여기다 살을 입히고 뭐를 확 그려가지고 예쁘게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창에 있는 거를 뭘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는 인터넷 창에 있는 거를 프린트 스크린키 눌러가지고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 가져와서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강의에도 사용하고 그렇죠. 컨트롤 A는 뭐죠? 전체 선택이죠? 자, 시작 버튼 누르는 게 뭐예요? 시작 버튼 누르는 게 우리 키보드에 시작이라고 있죠? 윈도우 깃발 그림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시작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작 키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옛날 키보드 쓰는 사람은 어떻게? 컨트롤 ESC 이렇게 누른다. 컨트롤 ESC. 시각장애인들도 컨트롤 ESC를 눌러서 시작을 해야. 왜냐면 마우스로 시작을 못 누르잖아. 안 보이니까. 여러분 두 눈 감고 한번 컴퓨터 해보세요. 마우스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다 키보드로 해야지, 키보드로.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ESC 한번 눌러보실래요? 제일 왼쪽에 쭉 세 개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얘들을 먼저 누른 상태에서 ESC 키, 제일 꼭대기는 ESC를 누르면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이런 거. 맞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4기통 엔진이에요. 실린더가 4개나 있는 엔진이 4개 갖고 팍팍팍 움직이는 거.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죠? 현재 엔진이 작동되고 있어. 제가 메모장 열어놨죠? 그 다음에 교환 열어놨죠? 동영상 제작하는 거 열어놨죠? 그러니까는 엔진 하나하나가 이 코어라 그러지, 코어. 사람으로 심장. 얘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 CPU가 몇 퍼센트 사용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요. 그 메모리는 전체 메모리가 얼마인데, 현재 얼마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컴퓨터는 버벅버벅 되는 거고, CPU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는 그러다가 이제 멈춰버려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얘도 그냥 0에 가까울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인터넷 실행하면은요, 올라가요, 숫자가. 막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죠.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 닫아볼게요. 인터넷 딱 닫으면 숫자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요. 닫을 때도 힘을 써야 되거든. 얘를 열 때도 힘을 쓰지만, 열 때는 힘을 더 많이 쓰겠죠. 예. 이런 걸 보면서, 아, 내 컴퓨터가 현재 이렇게 작업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이고요. 응용 프로그램은 뭐냐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 작동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려운 게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는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게 뭔 소리인지 어려울 수 있어요. 즉 내 몸 안에 오장육부가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심장은 뛰고 있고 현재 대장, 소장 움직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안에서 혈액을 운반하고 있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모든 프로그램들 목록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알약이 돌고 있고 교환 보는 프로그램, 아크로 리더 이게 다 돌아가고 있고 동영상 제작하고 있는 캠 레코더가 돌고 있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닫으면 뭐 없어지겠지만은 나머지 얘들은 이거는 또 뭘까 저거는 뭘까 뭐 헷갈리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막 아무거나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얘를 그냥 끝내기 눌러버리면 어떤 건 끝내기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끝내기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심장 멈춰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중요 프로그램은 또 안 움직이고 그런 걸 보는 기능입니다. 예. 끝내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마우스에 휠이 있어요. 휠. 가운데 바퀴 있잖아요. 바퀴를 스륵스륵 굴려보세요.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슥슥슥 굴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이콘이 작아지고 커지고 그러죠? 인터넷도 그렇게 돼요. 인터넷 실행해가지고
난 글자가 작아서 안 보여요. 이렇게 작아서 안 보여.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면 보세요. 커졌잖아. 원래대로 돌리는 거는 컨트롤 0번. 인터넷 창에서는. 바탕화면에서는 아니고 인터넷을 하다가 창의 크기가 막 글자 크게 너무 커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컨트롤하고 0번 누르면 원래 크기로 돌아와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크기를 컨트롤, 아까 아래안글이나 이런 것도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면 바탕화면처럼 이렇게 커지고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크게 하셔도 되고, 근데 너무 크면은요 이상하게 보이죠? 또 너무 작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적당히 보세요. 안 그래도 공간 크니까. 자, 딜리트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삭제되죠? 삭제되면 휴통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 삭제 명령을 걸면은요 휴지통에 안 가요. 바로 사라져요. 위험하죠, 그렇죠? 그 다음 바로 가기 메뉴가 뭡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이게 바로 가기 메뉴예요. 우클릭 한다 그러죠.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바탕화면에서도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탕화면에서는 이렇게 뜨고, 여기 컴퓨터에서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뜨고, 사용자 계정에서, 네트워크에서, 휴지통에서 다 달라요. 오른쪽 버튼 누를 때마다 메뉴가 달리 나타나는데, 이거를 부를 때 쓰는 명령이 뭐라고요? 컨트롤, 쉬프트 F10번. 한번 눌러보세요. 쉬프트 F10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무슨 메뉴가 떠요. 그런데 더 쉬운 거는 컨트롤하고 알트키 사이, 오른쪽 거,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컨트롤 알트 말고 오른쪽에 컨트롤 알트 사이에 윈도우 로고 키 하나 있고 줄 3개 쳐져 있는 키 있죠? 그게 바로가기 키예요. 그게 바로가기 키예요. 네, 여기서 그게 바로가기 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클릭은 어느 정도 하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소아마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오른손으로 클릭하고요, 왼손으로 그 바로가기 메뉴를 키를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모르셨던 거야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니까는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하시더라고. 자, 우리가 CD를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CD 안에 들어있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일반 오디오 CD 같은 경우는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노래가 나오고요. 게임 CD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거나 움직이는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 CD를 집어넣으면 CD를 집어넣어도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CD가 느리거든요. CD를 집어넣으면 CD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컴퓨터가 막 움직이다 보면, 컴퓨터는 빠른데 CD가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느린 애가 따라가야 되잖아. 명령에 따라서. 근데 CD 집어넣고 난 다른 거 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자기 혼자 무슨 작업을 하거든. 그러면 사용자가 답답해해요. 그럴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CD를 쓱 집어넣어 놓고 내가 작업하고 있다가 내 컴퓨터에 가서 보면 CD-롬 드라이브 있을 테니까 펼쳐가서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윈도우 로고 있죠? 윈도우 키 있지 않습니까? 걔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얘를 누르면 뭐가 된다? 내 컴퓨터가 떠요. 이렇게 내 컴퓨터 창이 열려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막 창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내 컴퓨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내 컴퓨터를 누르거나 또는 얘를 다 내려놓고 나서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윈도우 로고 플러스 E 그럼 바로 열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마우스만 사랑해서 키보드는 아주 그냥 안 이쁘하지. 안 이뻐요. 글자 쓸 때는 키보드 외에는 할 방법이 모르니까 일단 키보드를 쓰지만 모든 작업은 그냥 왼손은 또 주머니에 넣어놓고 오른손만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50견이 오른손에 와.
오른쪽에 50견 와요. 저도 왔어요. 와가지고요. 이게 어떤 정도 아세요? 팔을 들지를 못해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요거만 돼요. 클릭하는 손 있죠? 움직이는 요정. 요 근육만 딱 돼 있고 나머지 근육이 다 멈춰버리더라고요. 만세도 안 되고 뭐 뒤도. 그러니까는 이 머리 뒤통수가 간지러우면 긁어야 되는데 손이 뒤로 안 가요. 그렇게 그런 50견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를 안 해야 돼.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을 다 써야 돼. 그리고 스트레칭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더라? 무슨 증후군이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이게 치매가 왔나 봐. 그 CRT, 디스플레이, 비디오, VDT 증후군.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의 줄임말. VDT 증후군 들어보셨죠? VDT 증후군이 뭐예요? 화면 장치를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자파가 발생하거나 또는 거북목, 뭐 척추 측만증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유산이 되고 임신이 안 되고 또 임신이 되더라도 아들을 못 낳고 딸만 성염석체가 죽어요. 제가 사실은 고민했죠. 초대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제가 컴퓨터 쪽에서 일을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통신 업무를 했거든요. 부대에서. 포병부대에서. 군대는요, 전자파 무척 나옵니다. 군용 장비는요. 특히 여러분 사드라는 거 아시죠? 미사일. 네. 그 사드에 나오는 전자파가요,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 뭐 앞에 500m인가 이내 사람이 들어있으면 죽어요. 전자파로. 레이더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 사람이 저 500m 이내 있잖아요. 그 사람 즉사합니다.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커버하면 어떻게 될까? 레이더가 안 움직이지. 성능이 없어지지. 그래서 전자파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사드 배치하지 마라 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하니까 뭐 국가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하여튼 간에 저도 군대에서 그런 통신 업무를 하다 보니까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그리고 6년 지나서 이제 아들을 낳았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름달을 딱 맞춰갖고 음력 보름에 맞춰서 예. 그럼 아들 낳습니다. VT 증후군도 거짓말 같고 근데 내 몸은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오른손만 쓰지 말고 왼손도 써야 운의 좌뇌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 첫째 내 몸이 안 아파요. 그래야. 그리고 적당한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요. 자, 접근성 센터라는 게 있어요. 접근성 센터 컨트롤 로고 플러스 U 누르면 접근성 센터라는 창이 이렇게 딱 열립니다.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에요. 일반적인 사용자들을 위한 기능이 아니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예를 들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지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들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어떤 기능인지 알아야 내 주변에 있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도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시험에는 이 접근성에 관한 기능이 나와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보다는 일반적인 윈도우 기능들이 시험에 치중됐었는데 가면 갈수록 접근성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윤리, 정보 보안 이런 거 있죠. 이번에 무슨 청사 그거 난입해가지고 시험지 어쩌고 저쩌고 했죠. 아 세상에 보안키 그 잔물통 있는데 거기에 비밀번호를 붙여놨다는데 써놨다는데 청소하시는 아침 새벽같이 오셔서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청소하려면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 거기다 메모를 해놨다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띡띡띡 누르고 이제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보안이야 그게? 그럼 보안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자물통 옆에다 열쇠 같이 붙여놓은 거랑 똑같다고 거기 써놨더라고 기자가. 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당직자가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오시면 모시고 가서 키를 열어줘야지. 문을 열어주고. 귀찮지.
자기는 자야 되는데 아줌마 와서 키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아예 거기다 비밀번호 적어놓은 거지. 이거는 문제. 그 보안, 접근성, 윤리,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해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범죄, 컴퓨터 범죄.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한두 개씩 더 나오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키는 뭐예요?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키는 이게 바로가기 키 아닙니까? 요거 요렇게 화살표 그려진 얘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원래는 어떤 애냐? 원래는 요거야. 요게 원래야. 이게 오리지널이야. 얘가 오리지널인데 얘를 복사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공간도 커. 공간도 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니까 가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다. 그럼 얘는 삭제가 되면 또 꺼내 쓰면 되니까 만들면 되는 거니까는 이렇게. 진짜는 여기 있고 이건 가짜. 사실 그런 경우도 있죠. 박물관에 가면 진짜는 수장고에다 보관해두고 모형 똑같은 거 만들어서 전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수장고에 있는 게 밖에 나오면 공기, 온도, 습도, 불빛 이런 것 때문에 사그라든대요. 유물이. 그래서 그거를 수장고에다 보관해두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관계자들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폴더, 파일, 디스크 드라이브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바로가기 아이콘, 과거에는 단축 아이콘이라고 불렀죠. 지금 바로가기 아이콘인데 다 만들 수가 있고요.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 얘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 진짜가 아니구나, 일반 아이콘이 아니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요. 예. 여러 개 만들 수 있고요. 이름을 바꿔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름 변경해 쓸 수 있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한다, 이동한다 하더라도 원본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원본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남아있지만 작동은 안 되죠. 원본을 삭제하면 바로가기 아이콘도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원본 따로, 제 따로니까. 근데 원본이 삭제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뭐 끈 떨어진 거지 뭐. 아무리 두들겨도 작동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까? 얘는 과연 어떻게 만들까? 이거지.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바로가기가 만들어져요. 요거 진짜, 요거 가짜. 잘못 삭제. 오리지널 삭제할 뻔했어. 근데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자, 내 컴퓨터에 가서 문서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기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짜가 하나 만들어지죠?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예요. 얘는 그림이 아니라 연결된 파일입니다. 연결, 링크 파일이라고 하죠. 예.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만들기. 어떤 거를 바로가기 할게요. 찾아보기 들어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아래 한글 폴더에 가서 한컴 타자 연습에 가서 한컴 타자 연습에 있는 한컴 타자 연습 파일이에요. 원본. 그래 놓고 여기다가 타자 연습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하면 타자 연습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도 만들 수 있냐면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끌고 가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뛰면 바로가기 만들래? 라고 떠요. 그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떠요. 왼쪽은 이렇게 끌고 가면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오른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또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뭐라고 떴나요? 바로가기. 이것도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구성에 가서
Alt키 눌러볼게요. Alt키. 메뉴를 누르면 여기에 바로 가게 만들기. 이렇게 해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만들어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오른쪽 버튼으로 끌고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뭐가 된다? 이거는 복사.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뭐가 된다? 이동. 무조건. 같은 드라이브에서 드래그 하면 뭐가 된다? 이동. 다른 드라이브에서 드래그 하면 뭐가 된다? 복사. 자,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에 있는 자료를 내 문서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복사가 되고, 내 문서에 있는 자료를 내 그림으로 드래그하면 이거 뭐다? 이동. 왜? 내 문서나 내 그림은 같은 드라이브거든요. C 드라이브. 같은 동네에 있는 걸 끌고 가면 이동이 되고, 다른 동네에 있는 걸 끌고 오면 복사가 되고. 뭔 얘기냐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여기 CD-ROM 드라이브, USB 메모리 있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드라이브가 다르잖아요. 뭐 여기 스마트폰도 있고. 그럼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사진이 들어있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되게 느려요. 역시 스마트폰은. 비가 와가지고 꽃잎이 많이 떨어졌죠. 화요일날 찍어야 되는 거를. 자, 저희 동네에 있는 것을 찍었어요. 이거 여기 지난 화요일날 찍었어요. 이거를 제가 여기는 내 사진으로 쓱 끌고 가요. 그럼 뭐가 된다? 복사예요. 왜? 동네가 다르잖아. 드라이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끌고 가면 뭐가 된다? 끌고 가면은 복사라고 뜨죠? 복사라고 떠요. 그런데 보세요. 얘를 끌고 다른 동네로 가면 뭐가 돼요? 아무런 메시지 화면이 안 나오죠? 이동이에요. 이런 데로 가져가면 복사라고 뜨는데 이동이라고 뜨죠? 같은 동네에서는 끌고 가면 이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내 사진에 가면은 아까 사진을 잘못 찍었나? 잘못 찍었네. 꽃이 아주 그냥 구질구질하게 나왔네. 그렇죠? 벚꽃이. 예.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것. 어떻게? 이렇게. 얘를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끌고 가면 뭐가 된다?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뭐가 된다? 복사. 쉬프트 키 누르고 끌고 가면 이동. 아까 제가 그랬어요.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무조건 이동입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무조건 복사가 되고요. 드라이브가 같던 다르던 간에 이렇게 하는 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엑셀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책을 가지고 실습을 안 했었죠? 예. 오늘부터 이 책을 가지고 실습을 할 건데요. 교재를 앞에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교재 첫 표지가 신화공이에요. 신화공. 2016년판 신화공.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 시험에 안 나오는 건 하지 말자 이거죠. 쉽게 말해서.
어려워 죽겠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정신없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는 하지 말자 이거던데.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연습 잘 하시면요 실무적인 것 어느 정도는 해요. 자, 딱 넘기면 뭐 이렇게 또 한번 넘겨보세요. 뭐 짜잔 해갖고 시나리오 신화공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넘겨보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림이 굉장하죠, 화려하죠. 예, 그림이 화려해요. 여기 보면은 그 안경 쓴 남자분이 하나 있죠, 그림에. 캐릭터 중에. 그분이 이 책 저자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요, 굉장히 샤프하게 보이는데요, 실물은 둥글둥글합니다. 실물은. 이게 사기야. 아, 이 사람이 얼굴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머리 되게,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머리를. 지금도 이제 이발하러 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길어. 이것도 긴 머리예요. 예. 뒷머리가 이렇게 뭐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못 견딥니다. 빵빵머리를 깎는 습관이 항상 있어가지고, 근데 부러워요. 우리 강윤석 선생님 보시면, 중후한 멋도 있고, 그렇죠? 근데 실제 동영상 보면요, 옆집 아저씨 둥글둥글해요, 얼굴이. 넙디리 해가지고. 예. 저보다 배나 덜 나왔더라고. 자, 쭉 넘기면, 목차가 나와요, 목차.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일부, 기본편을 7주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간, 두 주간 동안 이제, 우리 얇은 책자 있죠? 요 책 부록으로 나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할 거고요. 자, 12페이지 보시면은, 채점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댁에서 연습하실 때는 요 CD 있어요. CD 뒤에. 요 CD를 집어넣고 설치를 하시면 예문,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예문 있죠? 그것도 내 컴퓨터에 다 설치가 돼요. 그리고 채점하는 프로그램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모의고사 공부하시면서 풀어서 보시면은 몇 점 맞았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채점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성능 테스트 겸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제가 채점해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거. 제가 아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자, 14페이지 보면은 실습용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번, 2번 보시면은 거기에 C 드라이브에 길버트 커머 리그 폴더에 저장 설치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C 드라이브에 길버트 커머 리그 실습 파일 2016년 판이라고 저장됐어요. 여기 책에서는 요 뒷부분 있잖아요. 요 뒷부분이 없는 거고, 우리는 여기까지 있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준비운동 볼까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6쪽. 100점 만점입니다. 필기는 두 과목 봅니다. 두 과목. 그래서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60점, 50점이 아니라 60점. 그럼 뭐가 된다? 합격. 아니면 무조건 불합격. 39점 맞고 100점 맞았어. 두 과목인데 39점 맞고 100점 맞았어. 그러면 불합격. 40점 맞고 90점 맞았어. 그럼 평균 60점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합격. 뭐 이런 거죠. 자, 실기는 요거는요, 두 과목인데 20문항씩 총 40문항, 그리고 40분간 봅니다.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은 한 문항당 1분이에요. 기사시험이나 산업기사는 1분 30초를 주고요, 한 문항당.
정보처리 기능사, 일반 기능사 시험이나 일반 자격증 시험은 한 문항당 1분을 줍니다. 40분간 40문제를 풀라 그러면 어때요? 오, 막 정신 사납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근데 안 되면 막 찍으면 되지 뭐. 그럼 5분만 해도 끝나지. 그럼 안 되죠. 실기는 40분간 봅니다. 필기 합격을 해야만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필기시험 합격 못하면 실기시험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합격하셔야 실기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고, 실기시험은 40분간 치르는 거예요. 네,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70점 이상. 그럼 합격이에요. 100점 만점에 70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보셔야 돼. 16페이지. 자, 기본 작업이 20점, 계산 작업이 40점, 분석 작업, 기타 작업이 각각 20점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 작업은 15점만 맞재요. 20점 중에 15점만 맞재. 그리고 수식 작업, 계산 작업은 40점 중에 24점만 하재. 예.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이나 기타 작업은 다 맞추재. 틀릴 게 없거든. 그럼 기본 작업이 뭐냐면은요, 기본 작업이 아주 쉬워요. 쉬운데, 입력하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입력하는 거. 얘는 하지 말해.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입력은 하지 말해. 왜? 시간 걸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 5점 날려먹자 이거지.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40점인데 24점만 맞자는 얘기는 뭐냐면요, 8점짜리가 5문항 나와요. 8점짜리 3문항은 맞추자 이거. 3문항을 맞추자. 자, 그러면 100점 만점에 79점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 작업을 하나 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틀리면 71이 돼요. 불안하죠. 근데 재수 없어서 막말로 저 분석 작업이나 기타 작업에서 2점짜리 하나 틀리면 어떻게 돼요? 69점 나오잖아요. 69점. 그럼 땡이죠? 그래서 24점 맞추자는 게 계산 작업은. 3문제를 꼭 맞춰야. 그래야 안전해, 마음이. 그래서 79점을 목표로 하자, 이거지.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면 안 돼.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그냥 대충 맞춰서 합격하자, 이거지. 대충 맞춰서. 저도 시험 봐가지고 지금까지 뭐 다 맞춰서 합격한 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달간달 넘기고 대충 보고 합격할 것 같으면 그냥 집에 나와요. 저도 시험장에 가서 오래 안 있거든요. 제가 컴퓨터 자격증이 꽤 많은데 그런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서도 아는 문제 있으면 먼저 쫙 풀어요. 모르는 문제 있으면 사지선다 같으면 찍어야지. 어떤 수가 있어도 찍어야 맞춰야죠. 그렇죠. 근데 실기시험 같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그냥 접고 와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머리 싸매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근데 딱 봤는데 이 정도면 합격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 갑니다 하고 나오면 되고. 근데 못 맞춘 게 있단 말이야. 얘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옆 사람 걸 보든지 뒷 사람 걸 보든지 해야 되겠는데 보다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하고 가야지. 그래서 어떤 거는 진짜 2번, 3번 만에 합격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쉬운 거는 그냥 금방 착 붙기도 하지만 이 자격증 시험은 그리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에요. 합격률이 꽤 높은 자격증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공부 안 하면 그 합격률은 빵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합격률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어려워서 힘든 자격증이 있고 얘는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에요. 근데 공부 안 해서 떨어지는 경우. 거의 다가 공부 안 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페이지를 또 넘겨볼게요. 아니다. 16페이지 밑에 보시면 입력하는 거, 입력이 한 50개를 입력하래. 근데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시험을 다 끝났더니 한 5분 남았어. 한 3분 남았어. 그럼 그때 입력하면 돼. 몇 개라도 입력하면 뭐 1.2 주든 0.5를 주든 0.3을 주든 주니까 시간 남으면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25분 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입력은 어떻게 했냐?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하지 말라며. 야, 시간 남으면 해야지. 에이, 뭐 합격할 것 같던데 뭐. 그러니까 합격했더라고요. 합격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지 뭐 굳이. 그 다음에 서식 설정, 조건부 서식, 외부 데이터, 필터 연결해 붙여넣기. 이런 거 쉬워요. 근데 쉽다라는 말은 아는 사람 입장에서 쉬운 건데 제가 엑셀을 알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많지는 않아요. 커마 1급은 안 그래요? 커마 1급은 어려워요. 엑셀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도 어려운 게 나와요. 근데 2급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3급은 어떨까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3급이 없어진 거예요. 안 보니까. 자, 계산 작업은 8점짜리 5문항 40점인데 3문항만 맞추자 하는 거죠. 3문항만.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18페이지. 분석 작업. 분석 작업은 거기 뭐 부분합, 정렬, 피벗 테이블, 데이터표, 시나리오, 통합, 목표값 찾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3문항이 나와요. 2문항, 3문항. 그런데 여기 목표값 찾기나 통합이나 데이터표 있죠? 이거는요 10초문이에요. 10초. 목표값 찾기 10초. 통합은 조금 한 15초? 길면 20초? 데이터표? 이것도 한 15초? 빠르면 10초? 목표값 찾기는 진짜 빠르면 5초만 해도 돼. 모르면 못하겠지만 이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는 뭘 쓰고 이런 게 많아. 시간이 좀 걸려. 얘는 좀 걸리고요. 피벗 테이블이나 부분합이나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것도 뭐 한 1, 2분이면 돼요. 오른쪽 기타 작업은 시간이 걸려요. 특히 차트는 문항이 많아요. 그래서 작업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매크로는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 이것도 뭐 한 2, 3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큰애 같은 경우도 20한 5분 만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40분 중에. 그러니까 얘도 지가 모르는 거는 안 하고 아는 범위 내까지 다 풀었는데 이 정도면 70점 이상이 되겠다 하니까 중간에 그냥 나온 거란 말이야. 굳이 다 앉아서 풀 필요 없이.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애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우리 센터에 등록시켜가지고 여기다 데려놓고 앉혀서 제가 가르쳤어요. 여기서 집체 교육을 한 거예요. 집에서 따로 가르치진 않았어요. 대신에 집에서 이제 질문하면 그때 설명은 따로 해주지만 처음부터 기초과정을 설명한 건 아니고요. 여기 센터에 등록시켜서 커멀 자격증도 공부하고 뭐 ITQ도 공부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워드 자격증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워드 자격증도 따고. 예. 자, 20페이지 보시면은 필기시험에 접수를 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 여부 확인하고 그래서 합격을 했으면 실기시험 접수를 하고 실기시험 보고 합격 여부 확인해서 자격증을 신청하면 되고 자격증을 직접 상공에서 가서 수령하셔도 되고 집으로 배송해 달라고 해도 되고 배송하면 배송비만 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빠르면 20일 안에 합격증 받을 수 있어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은 외부 데이터 갑니다. 28쪽. 자, 외부 데이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외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는 뭘까 하는 거죠. 엑셀이 아닌 메모장으로 작성한 이거 메모하지 마세요. 파일을 엑셀에 가져오는 경우에
왜? 왜 이럴까? 내가 지금 입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장님 출장 가래. 입력할 거 많은데요. 아, 저기 신입시켜. 신입 불렀어. 나 이거 입력 좀 해줘요. 나 출장 가야 되는데. 전 엑셀을 모르는데요. 이러네. 죽여 살려. 메모장은 어렵지 않죠? 그럼 너 여기다 입력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해 이거지. 컴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성적표, 이름, 쉼표, 국어, 쉼표, 영어, 쉼표, 뭐 수학, 그 다음에 홍길동, 뭐 100점, 90점, 80점, 일찜에 80점, 70점, 뭐 95점, 85점 이런 식으로 입력해놔 이거야. 메모장에다. 그리고 저장해놔 이거죠. 그럼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를 내가 엑셀에 가져온다 이거야. 내가 가져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엑셀에 직접 입력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엑셀을 입력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다 보니까 그게 엑셀로 만든 게 아니라 아래 한글이나 메모장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아래 한글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장으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가져오자 이거지. 그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요. 오피스 단추라는 건 엑셀 제일 왼쪽에 있는 저 동그란 아이콘입니다. 클릭하시고 열기 누르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맞죠? 이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즐겨찾기라는 곳에 길버트 커마 2급이라는 거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는 순간 착 하고 열리죠. 편하죠. 그렇죠? 그럼 01 섹션에 가서 섹션 01번 문제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28쪽 상단에 파란색 색깔로 칠해져 있는 기본 문제 옆에 C 드라이브에 길버트 커마 2급 폴더에 있는 01 섹션 폴더에 가서 섹션 01 문제점 xlsm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버트 커마 2급에 2016년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폴더가. 자, 아무것도 없죠? 밑에 보시면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 이름이 보일 거예요. 여기. 기출 01, 기출 02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보이십니까? 얘를 시트명이라 그래요. 시트명. 종이가 3장 들어있는 거예요. 장부가 있는데 장부가 있는데 장부 안에 3장의 종이가 들어있고요. 그 종이마다 견출지를 붙여놨어. 하나는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견출지를 붙여놨고 하나는 기출 01, 하나는 기출 02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3페이지가 서로 다른 거니까 3번 연습하라고. 3번에 걸쳐서 연습하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빨간색.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그랬어요. 문제지 보니까 열어야 돼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그런데 뭐를 열으라 그랬어요?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txt 파일을 열라고 돼 있잖아요. 책에 써 있잖아요. 문제지에. 근데 여기 보면 다 XLSM만 보이죠? 여기 지금 모든 엑셀 파일로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모든 엑셀 파일로 돼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텍스트 파일로 바꾸세요. 텍스트 파일로. 그럼 그때 보여요. 지금은 엑셀 파일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엑셀 파일 종류가 아닌 애들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불러올 거는 엑셀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 txt 파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 파일, 엑셀 파일을 클릭해가지고 뭐로 바꾼다? 여기 텍스트 파일로 바꾸시는 순간 여기 딱 보일 겁니다.
그럼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거를 가져오라 그랬죠?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세요. 더블 클릭하든지 열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사원임금 계산표가 이제 열릴 겁니다. 이렇게 열릴 거예요. 여기까지 다 나오셨나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엑셀로 작업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애로 만들었잖아, 메모장으로. 그러니까는 엑셀화 시켜야죠. 엑셀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쉼표로 구분을 해서 넣어놓으세요 라고 했다든지, 아니, 쉼표 대신에 예를 들어서 세미콜론으로 돼 있어요 라고 하든지, 뭐를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 빈칸으로 저장하세요 라고 이렇게 빈칸으로 처리하게끔 뭔가를 지시해서 쓸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로 구분기호가 돼, 구분기호가 뭐냐 이거지. 근데 책에 쉼표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는 너비가 일정한 건 아니고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하나씩 하나씩 물어가는 거예요. 다음. 그럼 이제 탭은 아니죠. 탭은 아니죠. 쉼표였잖아요. 쉼표. 그 쉼표를 딱 클릭하는 순간 데이터가 짜라라락 펼쳐지잖아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이제는 뭐 마침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나 열렸을 겁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세요. 저 꼭대기 보세요. 꼭대기 뭐라고 써있나? 사원임금 계산표죠? 아까 우리는 섹션 01이라는 파일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원임금 계산표를 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섹션 01 문제란 여기다 제출해야 되거든. 밑에 보시면.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세요. 얘를 복사하시고 블럭 잡는 거예요. 블럭은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오른쪽 누르고 복사를 누르면 얘가 점점점점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럼 화면 밑에 엑셀 아이콘 또 있죠? 거기 가면 섹션 01 문제라고 보여요? 섹션 01 문제라는 파일이 보이시냐고 화면이. 거기에 A 첫 번째다 놓고 붙이게 하래요. 얘가 답안지거든. 여기다 붙여놔야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면 된다 이거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 해본 거라.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볼게요. 29쪽.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요거 얘를 뭐로 바꿨어요? 얘를 아까 모든 파일을 뭐로 바꿨다고요? 텍스트 파일로 바꾸라고 써있죠? 2번에 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형식으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고 사원임금 계산표를 열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이제 구분기호로 분리가 돼 있는 거라고 나오니까는 그 다음 단 눌러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얘가 탭이 아니라 쉼표라고 했으니까 쉼표로 구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있었잖아 화면에 아까 거기. 그럼 걔를 복사해서 이 화면에다 붙여넣기 하면 된다. 복사 붙여넣기 개념은 아시죠? 자, 복사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도 한다?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복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무래도 마우스로 블럭 잡고 키보드로 컨트롤 C 누르는 게 빠를 겁니다. 32페이지 무작정 따라하기가 아니라 그 옆에 기출공일로 갑니다. 밑에 기출공일이라고 있죠. 그렇죠? 네, 기출공일 가셔가지고 거기서 볼 겁니다. 책에 뭐라고 쓰이냐면 A의 두 번째에다 붙일 거래요. A 두 번째. 그럼 마우스로 A 두 번째를 선택해 놓으세요. 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적 분석 txt 파일을 여기다 붙여 넣으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하래요.
아까는 열기를 눌러서 텍스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구분시켜가지고 걔를 복사해서 붙였잖아요. 이번엔 좀 달라요. 문제지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성적 분석이라는 txt 파일을 먼저 열으래요. 그럼 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컴퓨터 창 여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를 눌러도 되고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눌러도 된다 그랬죠? 내 컴퓨터 창 여는 거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는 컴퓨터로 가셔도 되고 이렇게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여기 C 드라이브 열리나요? 있나요? 왼쪽에 요거 2016년판 있잖아요. 이거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럼 01 섹션 가보세요. 01 섹션 갔어요? 01 섹션 갔죠? 그렇죠? 성적 분석이라고 있어요? 얘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 열립니까? 얘를 열렸죠? 그럼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세요. 얘를 블럭 잡는 방법은 편집에 가서 모두 선택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우리 컨트롤 A 누르는 것도 있었고 컨트롤 A가 전체 선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면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그래서 컨트롤 C 또는 복사. 그 다음에 이제 메모장 얘는 닫으셔도 돼요. 닫으시고 엑셀 화면 기출01 시트에 A 두 번째다 붙이게 하세요. 이렇게 붙을 겁니다. 네.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는데 이걸 클릭하지 마세요. 그래서 블럭을 잘못 잡으면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원래대로 이 상태에다 놓고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텍스트 나누기 맞죠? 클릭하시면 아까 보시던 화면하고 똑같은 게 뜰 거예요. 다음 이때는 탭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미콜론이죠. 여기 세미콜론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문제지에도 세미콜론이 써있으니까 세미콜론 클릭하는 순간 짜자잔 네, 그 다음 마침 착 벌어지잖아요. 옳거니 해결됐죠. 그랬죠? 다음 거 합니다. 기출 02로 갑니다. 이번에는 B 두 번째에다 붙일 거예요. B 두 번째. 문제지 읽어보니까 기출02 시트에 B 두 번째 셀에 붙여서 작업할 거예요. 확인하셨죠? 자, 똑같이. 아까 01 섹션에 가면 저 밑에 총무부 사원 현황이라고 있을 거예요. 파일이. 제일 밑에. 총무부니까 치으시니까 끝에 있겠지. 가나다 순에 의해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열려요. 그렇죠? 열렸어요?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여기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넣으세요. 아까 01 섹션에 있는 총무부 사원 현황 파일을 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엑셀 화면에다가 붙여넣기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얘를 텍스트 나누기 들어가서 구분기호로 분리되는 거 맞죠? 다음 이때 구분기호가 뭐라 그랬죠? 공백이라 그랬죠? 문제지 보면 공백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도 사실 여기 한 칸 한 칸씩 떨어져 있죠? 공백을 선택하고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시험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경력란이 있어요. 경력란. 여기 경력란. 얘는 가져오지 말래요. 그럼 경력란을 클릭하고 나서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다른 항목들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일반 가져오는데 경력란만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얘는 안 가져오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을 누르면 경력란은 사라져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 제가 이제 11번째다 클릭해 놓고 볼게요. 12번째다가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총무부 사원 현황 파일을 열어서 여기에서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으니까는 다음 누르고 공백 선택해서 다음 누르고 경력은 빼고 가져오겠다라고 마침을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우리 답안지 파일 여기다가 붙이면 붙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죠? 처음에 이렇게 연습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로 해도 여러분은 돼요. 정답으로 인정하니까. 어떤 걸 하셔도 정답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외부 데이터 텍스트 가져오기 이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자, B, C, D, E 너비가 좀 달라요. 그렇죠? 제가 외부 데이터 텍스트 가져오기 누르면은요. 똑같죠?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런 순간 착 들어와요. 들어왔잖아요. 근데 너비가 어떻게 됐어요? 건드렸잖아. 너비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열 너비는 조정하지 말 것 써있잖아. 근데 했잖아, 우리가. 조정했죠? 그러면 땡! 하겠다, 이거지. 이 문제는 틀린 겁니다. 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이거로 가져오시면 안 돼.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인데, 이거로 가져오면 안 돼. 우리 시험만큼은. 실무에서는 얘가 제일 좋지. 뭐를 컴퓨터에 가서 무슨 파일을 또 불러오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얘를 불러와서 복사해가지고 또 붙였다가 걔를 나누고 이랬잖아요. 아니면 또 어떻게 여기에서 엑셀 파일을 열어가지고 또 나누고 이렇게 했잖아. 그냥 얘가 제일 편해요. 이걸 가져오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한데 단점이 뭐다? 너비가 조정돼. 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34쪽. 설명에는 나와 있으니까 설명대로 쭉 공부해 보시면 돼요. 오늘 가셔가지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연습을 무진장 하셔야 돼. 연습이 다 끝나고 나면 엑셀을 닫어. 엑셀을 닫고 엑셀을 또 한번 실행해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여기서 열기 눌러가지고 섹션에 있는 01 섹션 문제 이거 해가지고 여기다 기출공의 같은 경우에는 B2에다 붙여넣는 거니까 여기서 열기 얘를 txt 파일로 바꿔놓고 얘를 선택해서 열기 눌러서 구분기호로 다음 공백이고 이거는 뭐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그 다음에 경력은 또 안 가져온다고 선택하고 마침 그럼 이 결과를 이게 총무부 사원 현황 파일이잖아요. 얘를 복사를 해서 우리 답안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착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여러 번 하셔야 돼. 저는 안 해도 돼.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은 오늘 가셔가지고 한 20번 하셔야 돼. 그러면 도사가 돼 있어.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도사가 돼 있지.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면 설명 안 드리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신화공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 그랬잖아. 자, 34쪽 갑니다. 이번에는 섹션 02번 문제를 열 거예요. 자, 보세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할 거 아닙니까? 안 보이네? 왜? 텍스트 파일 가져오라고 해놨잖아. 얘를 뭐로 바꿔야 되는데? 엑셀 파일로 바꿔야 여기에 02번 문제가 보이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왜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까는 텍스트 파일로만 돼 있었으니까 얘를 뭐로 바꾼다? 얘를 엑셀 파일로 바꿔놔야 02번 문제가 보이죠? 선택하고 열기. 자,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서식이란 말은
서식이란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 또. 중요한 건 서식을 알아야 뭘. 엑셀에서의 서식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서식은 뭐냐면, 꾸미기. 근데 이제 꾸미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예요. 보편적 꾸미는 기능이 있고, 엑셀에만 있는 특이한 꾸미는 기능이 있고, 그래요. 우리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이 글자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색깔을 뭐 어떻게 해라, 진하게 해라, 글꼴 바꿔라,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서. 그게 꾸미기예요. 그게 서식이야, 엑셀에서. 그러니까는 글꼴. 또는 정렬. 또는 색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변경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꾸미기예요. 서식 지정하는 건데, 테두리. 선 그리는 거 있잖아요. 테두리 선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엑셀스러운 서식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엑셀에만 있는 특이한 거, 아래 한글에는 이런 데는 없는 엑셀스러운, 엑셀에만 있는 그런 서식 지정도 있어요. 오, 이런 것도 있네? 엑셀에는 없었는데, 아래 한글에는 없었는데, 와, 엑셀이 좀 특이하네? 이런 서식 지정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까지 배울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왼손으로 짚으세요. 1번 딱 짚으세요. 문제지 이렇게 짚으셔. 그 오른손으로 이제 마우스로 클릭 하면서 일을 할 겁니다. 안 되면 양손이 써야 되겠지만, 예. 이게요,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1번, 2번, 3번 잘 나가다가 4번, 5번 건너뛰고 6번으로 넘어가 버려요. 눈으로 보면. 그래서 꼭 손가락으로 짚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A 열의 너비를 그랬어. A가 어디 있는데? A가 여기 있잖아. 너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너비예요, 이게 너비. 자, A라는 글자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열너비 있죠? 열너비 있잖아요. A의 열의 너비를 클릭. 얼마로 바꾸래? 2. 엔터. 그럼 2가 뭔데? 두 글자. 영문자나 수자로 두 글자를 쓸 수 있는 공간 정도가 2야. 아까 8.38이었나요? 8. 얼마였죠? 8글자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줄인 거야, 두 글자를. 왜? 넓으면 뭐 할 거야? 앞에 쓰지도 않는 건데. 막 좁히지. 그 다음, 일행. 여기 1. 여기 일행 있잖아요, 일행. 1.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행 높이. 행 높이를 얼마로 바꾸래? 16.5를 얼마로 바꾸래? 24. 엔터. 24라는 말은 뭐냐? 포인트. 16.5 포인트, 24 포인트. 그럼 여기 글자가 몇 포인트예요, 얘가? 영업소별 라도스라는 글자가 맑은 고득 11포인트죠? 근데 얘를 20포인트로, 24포인트로 높이를 좀 높여놓으래. 글자를 크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높이는 포인트고요. 너비는 글자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엑셀에서. 그걸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24가 뭡니까? 뭐 너비가 2가 뭡니까? 이건 묻지는 않는데, 우리가 너비는 글자 수를 말하는 거고, 높이는 포인트를 말한다. 포인트. 우리 그 본문 글자 있죠? 기본 문제. C 드라이브 길버 커만 2급에 가서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시오. 이렇게 본문 글자 있잖아요. 얘가 10포인트예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본문 글자가 10포인트입니다. 네. 10포인트는 보실만 할 거예요. 근데 그 밑에 1, 2, 3, 4 쭉 돼 있는 문제지. 이거는 한 9포인트 될래나? 글자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눈이 나빠서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높이를 조절했어요. 사실은 이렇게도 합니다. 책에서는 얘를 클릭하고요. 여기.
서식에 가서 열 너비, 행 높이 이거 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 클릭하고요. 여기다 클릭하고 서식에 가서 행 높이 그러면 요 1의 행 서식에 가서 열 너비 그러면 2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떻게 여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1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이 글자 SE001, BU002, DA003이라고 글자가 있잖아요. 이 글자를 고치래요. SE 다음에 001 사이에 요 사이에다가 빼기 하이픈 기호를 넣으래요. 자, 셀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 필기시험에 나옵니다. 필기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 새로 입력한다? 이거 좀 그렇죠? 새로 입력하는 거 다 알잖아. 홍길동을 일지매로 바꿔라 그러면 입력을 새로 해야지. 근데 아까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고치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F2번 키를 누른. 아까 우리 윈도우상에서 F2번이 무슨 기능이라 그랬어요? F1번은 도움말이고 F2번은 폴더나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엑셀에서는 F2번 키 누르면 내용을 수정할 때 쓰는 거다. 변경할 때. 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다시 먼저 보세요. F2번 키 누르고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셀을 클릭했잖아요. F2번 키 누르면 F2번은 왼손으로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 마우스를 클릭해야죠. 그 왼손으로 빼기 누르죠. 엔터 누르죠. 변경됐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셀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셀을 더블 클릭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하나.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요 BU002 사이 있잖아요. 여기 사이 여기다 더블 클릭하면 바로 커서가 들어가죠. 그리고 왼손으로 빼기 누르고 밑에 거 대구 거 있잖아. 얘를 또 그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커서가 들어오죠. 또 빼기 누르고 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또 빼기 사이가 들어가죠. 그럼 빼기 누르고 이렇게. 이게 좀 빠르려나?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는 거예요.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이 뭐냐면 이 셀에 들어있는 저 윗동네. 자, TA00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이에다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그럼 이제 SE001 보이네. 그럼 여기서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우리 책에는 F2번 키 눌러서 수정한다, 편집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그런데 F2번 키 눌러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냥 마우스로 이 사이사이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고치고 왼손으로 빼기 누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편하신 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진장 연습을 하셔야만이 척척척 진행할 수 있어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지 말고 제가 엑셀을 예전에 좀 배웠었는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셀 서식이라는 게 있다. 셀 서식. 셀 서식이라는 기능에 가서 얘를 빼기 기호를 착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책에는 뭐라 그랬어요? 문자와 숫자 사이에다 실제 빼기란 기호를 넣으라 그랬어요. 셀 서식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하란 얘기예요. 수정. 수정하란 얘기예요.
꾸미는 게 아니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빼기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붙이는 거죠. 하셨어요? 오케이.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뭐냐면요, 이름 정의하는 겁니다. 이름 정의. 우리 유치원 가면 이름 정의 많이 해놔. 여기 개나리반, 여기 민들레반, 이렇게. 초등학교 가면 뭐라 그래요? 1학년 5반, 이렇게. 근데 1학년 5반이라고 이름을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여기는 멋진 친구들 반,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옛날 어느 영화에 보니까는, 그 악어중대 해가지고, 부대 이름을 악어중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악어는 한번 물면 안 논대. 그래서 그 부대는 지금까지 지지 않았대. 항상 이긴대. 그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똘똘이 팀, 여기는 무슨 팀하고 이름을 정해놓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정해놓는 게 엑셀에도 편해요. 왜냐면 지 4번째부터 지 14번째까지 셀을 어떻게 작업을 하고 싶은데 지 4번째부터 지 14번째라는 셀의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셀의 주소. 이름 정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셀 하나하나 또는 셀 블럭을 셀 주소로 기억하지 말고 이름으로 기억하자. 이름으로 기억하자.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A의 첫 번째 셀, 뭐 K의 두 번째 셀, 이렇게 셀 주소가 있잖아요. 그걸 셀 주소라고 하는데 이 셀 주소를 기억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센터 주소 아세요? 용광동 70번지 2호 이거 모르시잖아. 그냥 중부센터 그러면 알거든? 이름을 기억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주소보다도. 자, 이것도 규정이 있어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한다. 문자라는 맛은 영문 또는 한글 이런 거. 예외적으로 밑줄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밑줄. 그리고 영문, 숫자, 한글 등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글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특수기호. 예를 들어 별표라든지 또는 뭐 물음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특수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필기시험에. 예. 필기시험에는 이름을 이렇게 정의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고, 필기시험에는 다음 중 이름 정의할 때 오류가 나는 건 뭡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규정을. 첫 글자가, 첫 번째가 문자로 시작했는지, 빈칸이 들어갔는지, 숫자로 시작하지 않았는지, 숫자로 시작했는지, 특수기호가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요. 이름 상자라고 있어요, 이름 상자. 저 A, B, C, D 위에 보면은 내가 블럭을 딱 잡는 순간 그 블럭의 첫 번째 셀 주소가 딱 보이는 곳. 예, 문패. 여기다 클릭하고 책에서 말하는 대로 재고율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엔터. 그러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써볼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는 에버레이지 재고율. 이렇게. 이게 본래 주소가 뭐였어요? 지의 4번째부터 지의 14번째까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 보이니까 14번째지 알지만은 안 보이면 어떻게 돼? 안 보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제거요라고 기억이 나니까 이렇게 쓰면 애들 편견이 착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쓸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고율이란 글자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못 고쳐요. 여기서는 얘를 고치려면 수식 이름 관리자 수식에 가면 이름 관리자 있어요? 클릭하시면 여기 나와. 얘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던 아니면 편집에 가서 고치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를 갖고 한다. 해보셨어요? 자, 네 번째. G3이 여기네. G3. G의 세 번째 셀에다가 포스트잇을 하나 붙이려고 그래. 메모지를 하나 붙이려고 그래, 메모지. 모니터에다 메모지 못 붙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원래는 어디 있냐면은요, 검토 탭에 가시면 여기 메모라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메모를 삽입할 겁니다. 뭐라고 뜨죠? 이거 사용자 이름이에요. 여러분 03, 07, 13 이렇게 뜨죠? 사용자 이름 뜨잖아요. 얘를 지우고 안 지워도 되는데 책에 보면 지워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우려고 그래요. 여기다 뭐라고 쓰래요? 재고량 대비 쓰라고 하는 대로만 쓰면 돼요. 엔터 치지 마세요. 요대로 두세요. 요대로 두시고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휙하니 사라져요. 근데 빨간 점이 남았죠? 여기 빨간 점이 남았잖아요. 여기 제고일이라는 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빨간 점이 있는 데서 갖다 대는 순간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마우스를 띄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다른 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놓고 오른쪽 누르고 메모 삽입. 여기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메모를. 그리고 마우스를 딱 띄면 사라져. 사라지고 여기 그 빨간 점이 있는 데다 갖다 대기만 하면 뜨거든요. 그런데 얘가 항상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표시 숨기기 누르시면 돼요. 얘를. 그럼 항상 보이거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시 숨기기 하시면 돼요. 그럼 항상 얘가 이렇게 떠 있어. 항상. 하셨어요? 이렇게? 예. 메모를 보여주는데 이 메모가 중요한 메모 같으면 항상 봐야 되거든. 그럼 오른쪽 눌러서 메모를 표시해라 하면 메모 항상 보이고 다시 가서 다시 메모를 숨기게 하라 그러면 빠지고 갖다 대면 보이고 이런 거예요.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 메모를 삭제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메모하는 기능은 아래 한글에 있어요? 아래 한글에 메모지 기능이 있나? 문서를 만들다가? 있어요. 아래 한글에도 메모. 아래 한글에도 메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이죠? P 첫 번째부터 G 첫 번째까지 블럭을 잘 잡으셔야 돼요. 모르고 잘못 잡으시면 자, 저처럼 블럭을 잘못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모르고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홈에 가서 병합을 했단 말이에요. 병합. 이렇게 오 잘못됐죠? 그럼 다시 누르시면 돌아가요. 원래대로. 다시 누르면 원래도 돌아갑니다. 그럼 다시 블럭 잡아서 다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메모, 이 제목이 지금 이 화면에 정중하게 턱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병합해라 이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글꼴은, 굴림하래, 굴림. 크기는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골라서 14자리 고르셔도 되고 그 굵게 하래 굵게 가가가 첫 번째 굵게 밑줄도 칠해 밑줄도 칠해 해보셨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는 글꼴 바꾸고 밑줄 치고 뭐 크기 바꾸고 이런 거는 아래 한글에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다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엑셀스러운 건 아니야. 보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지. 요런 문제 꼭 나와요. 하나. 점수 맞아가세요 라고. 근데 그걸 틀려? 그럼 안 되지. 속상하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가셔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복습해 보세요. 자, 복습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엑셀을 실행해 놓고요. 이 파일을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 없이 직접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직접 하다 보니까는 막혀? 그러면 설명 있잖아요. 따라하기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눈으로 공부하세요. 눈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눈으로 쭉 공부하고 나서 설명 없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설명대로 따라서 실습하시면 안 돼. 그러면 하긴 했는데 뭐 한 거지? 이래요. 어떤 분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따라서 다 해. 그럼 답이 다 나오죠. 다 했다고 그래. 근데 뭐 했습니까? 그럼 뭐 했더라? 하긴 했는데 이래요. 그래서 눈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눈으로 따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컴퓨터로 직접 해보는 거고 그런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따라하는 거 했지. 근데 처음부터는 따라하게 하시면 안 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실습하는 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실습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컴퓨터로 실습하시는 거죠. 그렇게 연습하시면 머릿속에 남아요. 자주 해보셔야 돼. 자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